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알파 약국의 오메가 약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 친구분들에게 이런 말 흔히 들으시지 않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좀 피곤한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무래도 예전만 못하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미리미리 신호를 보내거든요. 마치 고장나기 전에 소리를 내는 가전제품처럼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면서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4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국가암검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지난달에 약국에 오신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2세이신 할머니께서 약국에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평소보다 더 잘 먹고 있는데 자꾸 살이 빠져요. 얼마 전에 친구들이 살 좀 빠진 것 같다. 좋은 일 있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특별히 더 한 것도 아닌데. 할머니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 2달 사이에 5kg이나 체중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식욕은 오히려 더 좋아져서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시고 있다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래요. 암세포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마구 빼앗아 가거든요. 마치 집 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밤낮으로 음식을 훔쳐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오히려 계속 빠지는 거예요. 특히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같은 소화기 쪽 암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결국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했더니 초기 위암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수술로 완치되셨지만 마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최근 1~2달 사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3kg 이상 체중이 줄었다면, 그리고 바지나 치마가 헐렁해졌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살 빠져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8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평소에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에서 운동하시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도 두시고, 저녁에는 손자들과 놀아주시는 그런 활기찬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상하게 피곤해 하시기 시작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밤에 잠도 잘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납덩어리처럼 무거워.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공원까지 가는 길도 힘들어. 할아버지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서 아버님, 병원 한번 가보세요 했더니 할아버지는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괜찮아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얼굴도 하얗게 되고 조금만 걸어도 헉헉거리시고 심지어 TV 보다가도 졸으시는 거예요. 결국 며느리가 억지로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혈액검사에서 빈혈이 심하게 나왔어요. 더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 백혈병 초기 단계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나이의 피로는 정말 흔한 증상이에요. 하지만 그 피로의 질이 다릅니다. 하룻밤 푹 자고 나면 풀리는 피로가 있는 반면 아무리 쉬어도 절대 풀리지 않는 피로가 있어요. 특히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자주 생기고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는 느낌. 이런 증상들은 혈액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들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도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이 들면 당연히 피곤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와 다른 극심한 피로가 계속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세 번째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75세 이영애 할머니 경우인데요.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멍이 자주 들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닌데 팔다리에 멍이 자꾸 들어. 그리고 칫솔질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나고 코피도 가끔 나고. 할머니는 처음에 나이 들어서 살갗이 약해진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멍이 들고 심지어 밤에 잠을 자다가도 식은땀을 흠뻑 흘리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혈소판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니 초기 백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혈소판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나면 피를 멈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백혈병 같은 혈액암이 생기면 이 혈소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피가 잘 안 멈추는 거예요. 특히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유 없이 멍이 자주 든다. 칫솔질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난다. 코피가 자주 난다. 밤에 식은땀을 많이 흘린다. 이유 없는 열이 계속 난다. 팔다리에 빨간 좁쌀 같은 반점이 생긴다. 이영희 할머니도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요즘 왜 이렇게 멍이 잘 들지? 칫솔질만 해도 피가 나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69세 박만수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는 평생 변비 한 번 없이 규칙적으로 대변을 보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화장실에 가시고 시원하게 보고 나오시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어제는 설사를 했는데 오늘은 변비야. 그리고 변이 예전보다 가늘어진 것 같고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 혹시 치질인가? 할아버지는 처음에 치질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더 지나니까 변에 빨간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치질이 심해졌나 보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아드님이 아버지,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보세요 해서 마지못해 병원에 가셨어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대장에 용종이 여러 개 있고 그중 하나가 초기 대장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장암은 정말 무서운 병이지만 다행히 일찍 발견하면 완치율이 아주 높은 암이에요. 박만수 할아버지도 일찍 발견해서 내시경으로 제거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우리 나이에는 대변 보는 습관의 변화를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해요. 평생 규칙적이던 분이 갑자기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온다. 변이 연필처럼 가늘어진다.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이 있다. 변에 빨간 피가 섞여 나온다. 마이너스 변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한다.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치질이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세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암검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부에서 우리 건강을 위해 만든 좋은 제도니까 꼭 활용하세요. 위암 검진부터 말씀드릴게요.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2년마다 위내시경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면 당연히 해당되시죠. 위내시경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이면 매년 분변잠 혈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간단해요. 집에서 대변을 조금 받아서 병원에 가져다 주기만 하면 돼요. 만약 여기서 이상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됩니다. 간암 검진은 40세 이상 고위험군이 대상이에요. B형간염이나 C형간염, 간경변이 있으신 분들이요.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여성분들이 2년마다 유방철 영수를 받을 수 있고요. 자궁경부암 검진은 20세 이상 여성분들이 2년마다 세포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폐암 검진은 54세부터 74세까지 고위험군, 즉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들이 2년마다 저설량 CT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검진이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해요.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이나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시면 대부분 무료고, 그렇지 않아도 본인 부담금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검진을 받으실 때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평소 몸의 변화를 메모해 두세요. 체중 변화, 피로감, 출혈, 대변 습관 등을 간단하게 적어두시면 의사 선생님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둘째, 가족력을 정리해 두세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암에 걸린 분이 있으시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이에 따라 검사 방법이나 주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셋째, 복용하고 계신 약물 목록을 가져가세요. 당뇨약, 혈압약, 혈액순환 개선제 등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국가암 검진은 최소한의 기본 검사예요. 개인의 위험도에 따라 더 자주,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안전한 건강 정보를 함께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둘째,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극심한 피로. 셋째, 자주 드는 멍과 출혈. 넷째, 갑작스런 배변 습관의 변화.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나이 탓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국가암 검진은 꼭 받으세요. 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혹시 내가 이 나이에 뭘 이런 생각 드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어르신이고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이고 사회의 재산입니다. 건강검진 예약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가까운 병원에 전화해서 국가암검진 받고 싶다고만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자녀분들께 부탁하셔도 좋고요.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관심과 노력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노후 행복한 가정을 위해 지금 당장 검진 예약 전화부터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 모두의 행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